하늘이 갑자기 형형색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보라색, 파란색, 붉은색이 뒤섞인 빛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어 이 광경을 촬영했는데요. 정확히 30분 뒤 8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8년 중국 스촨성 대지진이었거든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빛을 보고 불안함을 느껴 대피한 사람들은 살았고 신기하다며 구경만 한 사람들은 무너진 건물 아래 깔렸습니다. 이 빛의 정체를 알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과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인 지진광이라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진광이 처음 기록된 건 1600년도 더 전의 일이에요. 서기 373년경 중국 고대 문헌에 농부들이 하늘에서 불을 뿜는 용을 봤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용이 나타난 직후 땅이 갈라지고 마을 전체가 무너졌다고 적혀 있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이게 신의 분노라고 생각했고 어쩌면 그 빛이 그들 인생의 마지막 기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후손들은 그날 밤 하늘에 나타난 용 이야기를 수백 년간 기억했어요. 당시에는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조차 몰랐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땅을 뒤흔들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 그리스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가 칼리스테네스가 남긴 문서에 따르면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에 솟아오른 뒤 헬리케와 부라라는 두 도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이 두 도시는 하룻밤 사이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전해지는데 그리스인들은 이 빛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징벌이라 믿었어요. 다시는 이런 재앙이 없기를 빌며 신전을 지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전들 대부분이 단층대 바로 위에 세워졌습니다. 신에게 빌었던 바로 그 장소가 지진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곳이었던 거죠. 일본에서도 비슷한 전설이 전해져요. 고대 일본인들은 땅속에 거대한 메기가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 메기가 움직이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메기가 움직이기 전에 하늘에 이상한 빛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진 전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빛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수천 년간 전해진 목격담들은 오랫동안 미신으로 치부됐어요. 특히 19세기에 전기가 발명된 이후로는 끊어진 전선 때문이라는 설명이 대세였고 과학자들도 연구할 가치를 못 느꼈거든요. 지진학이 발전하면서도 지진광은 기존 이론의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계에서 거의 잊혀졌습니다. 누군가 지진광을 봤다고 주장하면 UFO를 봤다는 사람이나 음모론자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1965년 일본에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츠시로라는 마을에 쿠리바야시라는 치과 의사가 살고 있었는데 취미가 자연사진 촬영이었어요. 12월 4일 밤 카메라를 들고 나갔다가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푸른 빛과 붉은 빛이 뒤섞인 거대한 오로라 같은 게 직경 8km에 걸쳐 펼쳐져 있었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본능적으로 셔터를 눌렸고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진광을 카메라에 담은 순간이 됐어요. 그는 자신이 역사적인 사진을 찍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1960년부터 7년간 무려 6만 2천 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곳이었다는 건데 주민들은 지진을 밥 먹듯이 겪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마츠시로 군발지진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 때문에 주민들은 지진에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었어요. 더 황당한 건 당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지진학자가 이 사진을 조작이라고 단정지었다는 거예요. 렌즈 결함이거나 합성이라면서 대놓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과학계는 지진광을 인정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어요. 1973년 캐나다 유콘 지역에서 은퇴한 공무원 짐 코나허가 타기시 호수 근처를 하이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위로 직경 1m쯤 되는 노란 구체들이 UFO처럼 떠다니는 게 보였는데 처음엔 진짜 외계인인 줄 알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그 구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춤을 추는 것처럼 움직였거든요.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면서 산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급히 카메라를 꺼내 찍었고 이 사진은 지금까지도 가장 오싹한 지진광 기록 중 하나로 남아 있어요. 그가 사진을 찍은 지 몇 분 만에 크로스 사운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976년 중국 탕산에서는 한여름 새벽에 거대한 불덩이들이 불꽃놀이처럼 하늘을 수놓았어요.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신기해하며 구경했는데 누군가는 아이를 깨워서 같이 보여주기도 했대요. 빨간색, 파란색, 흰색 빛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마치 축제 같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게 재앙의 전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3시 42분 규모 5.8의 지진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25만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는 24만 2천 명이지만 실제로는 65만 명까지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20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치명적인 지진 중 하나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생 그 빛을 잊지 못했고 왜 그때 도망치지 않았는지 자책했다고 해요. 1988년 캐나다 퀘벡에서는 또 다른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보라색과 분홍색이 섞인 신비로운 구체들이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유유히 떠다녔는데 전진, 본진, 여진 때마다 빛이 반복해서 나타났거든요. 마치 지진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빛의 형태도 다양했는데 어떤 건 둥근 공 모양이었고 어떤 건 하늘을 가로지르는 띠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지진과 빛 사이에 뭔가 연결어 있다는 게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2007년 페루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왔어요. 피스코 해안에서 규모 8.0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 해군 장교가 바다에서 창백한 푸른 빛 기둥이 최소 4번 솟아오르는 걸 목격했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거대한 형광등이 켜지는 것 같았다고 해요. 비슷한 빛이 진앙에서 150km 떨어진 수도 리마에서도 관측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CCTV가 이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고 근처 대학에는 지진계가 작동 중이었거든요. 영상과 지진파 데이터가 완벽하게 일치했고 마침내 지진광이 존재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나온 겁니다. 수천 년간 미신 취급받던 현상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이후로 목격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2009년 이탈리아 라킬라에서는 역사 지구의 돌바닥 위로 작은 불꽃들이 춤을 추는 게 목격됐고 총 241건의 발광 현상이 기록됐어요. 주민들은 처음에 가스 누출인 줄 알고 신고했는데 조사해보니 가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2016년 뉴질랜드에서는 하늘 전체가 마치 거대한 수족관처럼 총녹색으로 물들었고 2017년 멕시코에서는 녹색 빛이 밤하늘에 번지는 영상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2023년 모로코 지진 때는 도시 전체가 한밤중에 대낮처럼 환해졌거든요. 이 영상은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되면서 지진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현재 가장 유력한 설명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2024년 일본 시슈대학의 지진학자 에노모토 유지가 발표한 이론인데 땅속 암석의 압력이 가해지면 내부에 갇힌 라돈이나 메돈이나 메탄 같은 가스들이 균열을 통해 빠져나와 대기와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구가 거대한 방귀를 뀌는데 그게 공기와 만나면서 빛난다는 겁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연구팀은 1965년부터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광 사례 11건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 이론을 뒷받침했어요. 두 번째 이론은 미국의 지구물리학자 프리드만 프로인트가 주장한 건데 암석 자체가 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내부 구조가 깨지면서 전기가 발생하고 이게 초당 200m라는 엄청난 속도로 땅속을 이동해서 지표면에서 터져 나오면서 빛이 된다는 겁니다. 라이터를 딸깍 누르면 불꽃이 튀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프로인트 박사에 따르면 이 전하들이 지각을 통과하면서 초저주파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지표면에 도달하면 공기를 이온화시켜서 빛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산꼭대기처럼 뾰족한 지형에서 빛이 더 잘 나타나서 산악지대에서 목격담이 많아요. 연구팀이 1600년부터 기록된 신뢰할 만한 65건을 분석했더니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어요. 지진광의 80%가 규모 5.0 이상 지진에서 나타났고 대부분 지진 직전이나 발생 중에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끝난 뒤에는 거의 안 나타났어요. 진앙에서 600km 떨어진 곳에서도 관측된 적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에서도 빛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전체 지진의 5%밖에 안 되는 수직 단층에서 지진광 의 97%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빛이 나타나는 건 0.5%도 안 됩니다. 지진광을 직접 보는 건 정말 희귀한 경험인 거죠. 왜 수직 단층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단층은 지각판이 늘어나는 힘을 받아 수직으로 갈라지는 지역에서 형성되는데 이 구조가 전기 이동에
최적화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직으로 뻗은 암석 구조가 마치 전선처럼 전하를 지표면까지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지진 예측에 쓸 수는 없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지진광을 포함한 예보 시스템을 개발 중이에요. 위성으로 지표면의 적외선 변화를 감지하고 지진광 목격 보고를 수집해서 지진을 예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희귀해서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어요. 지진 예측 자체가 100년 넘게 과학자들의 꿈으로만 남아있는 난제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생명을 구한 사례는 있습니다. 2009년 이탈리아에서 한 남성이 한밤중에 부엌에서 이상한 섬광을 보고 가족을 깨워 대피했는데 몇 분 뒤 집이 무너졌지만 전원 살았거든요. 1976년 중국에서도 한 지질학자가 하늘의 빛을 보고 대피해서 탕산 대지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지식이 생명을 구한 거죠. 사실 지진 전에 나타나는 이상 징후는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와 고양이가 미친 듯이 짖거나 울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뱀들이 한겨울에 땅 위로 기어 나오고,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현상들이 대지진 직전에 보고되거든요. 지하수 온도가 갑자기 변하거나 우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1975년 중국 하이청 지진 때는 동물들의 이상 행동을 보고 주민들을 대피시켜서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신호들을 완벽하게 해독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서 지진을 예측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진광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예요.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신의 분노라 믿었던 이 빛의 정체를 우리는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이 아니었고 신의 징벌도 아니었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반응의 결과였던 거죠.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만약 지진이 잦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밤 설명할 수 없는 빛이 하늘을 물들인다면 신기해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찍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열린 공간으로 대피하세요. 그 빛이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경고일 수 있으니까요.